이제 기억이 났어?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요거죠. y는 a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무조건 꼭지점이 0,0입니다. 그죠? 0,0. 0,0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그려진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모양으로 생기거나 또는 위로 블록한 모양으로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근데 아래로 블록하냐 아니면 위로 블록하냐를 결정짓는 것은 이 a라는 녀석의 부호죠. 부호가 플러스면은 아래로 블록, 마이너스면은 위로 블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에 y는 x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려고 한다면 그래프라는 건 결국은 점들의 연결 아닌가? 점을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연결하면 그래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승우야, 얘가 지나가는 점의 좌표 하나만 말해봐. 간단한 걸로. x에 그냥 아무거나 때려 박아. 얼마 넣을래? 얼마? 2. 그럼 이 x에 2 넣으면 y는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거야? 2,4. 그럼 2,4에다가 점을 띵띵띵띵 점 하나 찍고, 그치? 그럼 예진아 하나 또 얘기해봐. 얘가 지나가는 점 얼마요? x에 만약에 8을 넣는다. x에 만약에 8을 넣으면 y는 뭐가 돼요? 4를 넣으면 y는 뭐가 돼요? 야, 4를 넣으면 4제곱이 되는 4제곱이 얼만데? 4,16이지. 야, 그거 어디다 찍어? 이거 어떻게 찍어? 간단한 거. 그래, 1,1. 그래, 1,1 그런 거 좋잖아. 딱 찍고, 그치? 자, 준영아, 얘가 지나가는 점 하나 얘기해봐.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숫자를 왜 얘기 안 하죠? 했잖아. 1,1은 했잖아. 그거보다 더 간단한 숫자. 0,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요. 그리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y 값은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1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치? 그런 점들을 찍어보니 그런 점들이 요런 모양으로 배치가 되더라. 아이고, 요런 모양으로 배치가 되더라. 근데 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서진아, 여기다가는 내가 x에 1 집어넣으면 y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여기에 찍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의 부호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한 굴곡을 갖고, 요게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한 굴곡을 갖는구나 라고 그려보니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A의 역할은 요게 첫 번째고요.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두 번째 조건이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다가 내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볼 건데 Y는 X제곱하고요, Y는 2분의 1 X제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희주야, 좀 전에 요거 Y는 X제곱이 지나가는 점이 1,1이었고 2, 얼마였죠? 4였죠. 그럼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니까 요렇게 올라가죠. 요게 Y는 X제곱입니다. 물론 반대쪽도 그대로 대칭으로 요렇게 올라가고, 그지? 근데 내가 이걸 그린다라고 하면 승우 무조건 어디는 지나가? 0,0은 무조건 지나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x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 2를 넣으면 2가 나오죠. 그죠? 2,2를 지나가니까 2,2 여기 찍혀요. 점이. 그러면 그래프가 2,2에 찍히니까 요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 보니까 파란 그래프가 초록 그래프보다 폭이 더 좁더라는 거죠. 그죠? 자, 파란 그래프는 y는 ax 제곱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녀석은 a 값이 얼마인 상태야? 1인 상태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근데 하윤아 얘는 A 값이 얼마인 상태야? A 값이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요게 A 값이잖아, 그지? 그럼 이 녀석의 A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A 값이 2분의 1인 거하고 1인 걸 비교해봤더니 1인 애가 폭이 더 좁죠? 맞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민서야,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거였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일단 초록색은 어디로 볼록이었죠? 아래로 볼록이었죠? 근데 빨간 애는 어디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이겠지. 그죠?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 둘은 서로 절대값은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이 초록색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치? 이렇게 대칭시키면 되죠. 그쵸? X축을 기준으로 초록색 그래프를 그대로 뒤집어 버리면 그게 이 빨간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치? 다시 한번 요 놈과 요 놈은 아볼 위볼은 반대지만 A의 절대값이 같으므로 그래프의 폭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쵸? 폭은 동일하다. 그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A의 역할은 다 이해한 겁니다. 이차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 요 a가 갖는 역할은 요렇게 아볼 위볼 그리고 폭을 결정하는 역할. 요게 a의 역할이에요. 자, 조금 이따 한번 쫙 정리해서 쓸게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y는 ax제곱의 모양을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런 거 이차함수에서 제일 많이 본 함수 형태 아닌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가 혜원아 무슨 형이라고 불렀죠? 1번이 아니야. 표준형. 여기 써있네. 표준형. 그치? 자, 이렇게 P하고 Q가 들어가 있는 모양을 우리는 이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렀고 이 표준형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뭐 한 거였냐면 평행 이동시킨 거였습니다. 평행 이동. 자, 좀 전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무조건 꼭지점이 어디라 그랬지, 조용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무조건 꼭지점이 어디였지? 이 꼭지점이 어디야 이거? 그치,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ax제곱이라고 써지는 이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이 0,0이었지. 자, 그런데 이 밑에 줄에 있는 친구는 이 녀석을 어느 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X축 방향으로? G가 어딨냐 여기. 이거 Q야 Q. 근데 Q 아니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예요. 그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꼭지점이 0,0에 있었다면 이 밑에 줄에 있는 그래프는 자 0,0에 이렇게 있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지점이 원래 0,0에 있었는데 움직인 만큼 꼭지점이 변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애는 꼭지점이 어디냐? 꼭지점이 P,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수를 딱 만나면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2 괄호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5 자 이런 이차 함수를 딱 만나면 보자마자 이건 꼭지점이 어디고 어디로 볼록하네? 요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희주야 얘는 꼭지점이 어디죠? 그렇지. 그리고 어디로 볼록하죠? 어디로? 위로 볼록. 그죠? 위로 볼록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기는지 그릴 수 있단 말이지. 꼭지점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 띵띵띵띵띵 여기에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구나.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한 가지 정도만 더 찾아주면 정확해요. 보통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하고 딱 요거 하나만 더 찍어주면 완벽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y 절편. y 절편이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이거 1차 함수부터 쓰던 건데 y 절편. 뭐지 하나? 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y 절편 하면 어떤 느낌이었죠? Y쪽으로 쪽? Y 사연아 y 절편 하면 뭐죠? X가요. 오, 그렇죠. 주입식 교육이네. x가 0. 그치? y 절편 찾을 때 우리가 x가 0, x 0 집어넣죠. 맞죠? 근데 y 절편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래프를 쓱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어느 축과? y축과 만나는 지점의 y좌표가 y절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y절편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y절편, 이 녀석의 y절편을 찾고 싶어.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말한 대로 x에 0을 넣어봤어. x에 0을 넣어봤더니 자 여기다 0 넣어봐요. 0 넣어보면은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 3이잖아. 그치? y절편이 3이야. y절편이 3이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는 y축하고 3에서 만났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 y축이잖아요. y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y축에서 1, 2, 3 여기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그럼 꼭지점은 여기고 y절편이 여기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는구나, 여기도 요렇게 내려오는구나 라고 아까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꼭지점과 어디로 볼록한지, 그 다음에 추가로 y절편 정도 찾을 수 있으면 우리 표준형에서 그래프를 추측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제. 검증의 시간. 자, 방금 설명한 거를 잘 들었는지. 자, 검증의 시간. 전준영. 자, 요거 꼭지점 어디야? 1,2.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그쵸? 자, 그럼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서진이 이 녀석은 꼭지점이 어디? 마이너스 1,2. 그쵸?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그치? 자, 한 명만 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누구 볼까? 승우. 꼭지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렇지. 어디로 볼록해? 위? 이렇게? 아래요. 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모양. 그치? 이렇게 된 게 A 값이 양일 때야, 음일 때야? 양일자. 양일 때. 그치? 지금은 양이니까 이렇게 생겨야지. 이게 어디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써줘, 함수를.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써주는 모양을 무슨 형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아까 전에 요렇게 생긴 모양은 이거는 표준형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표준형. 근데 얘처럼 자, 다 전개시켜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모양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 그러면 이런 일반형의 그래프를 만나면 일반형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꼭지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반형의 모양을 요런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부정하고 싶겠지만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옛날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무조건 했을 거예요. 무조건. 자, 어떻게 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주영아 어떤 숫자를 넣어줬더라 여기다?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거든.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요 자리에는 이 녀석에 뭐가 와야 될까? 반의 제곱. 그쵸. 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가 와야 된다.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이면 얼마? 플러스 4죠. 그쵸? 플러스 4 해줬으면 바로 마이너스 4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요것을 투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원래 뒤에 요거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민서야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요? 오케이. 바깥에는 얼마? 플러스 1 요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럼 민서야 얘는 꼭지점이 어디야? 2,1 네, 이렇게 꼭지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쵸? 자 그럼 한 개만 더 그 위에 있는 샘플로 할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일 때 요 친구일 때 요 친구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애를 현재 일반형이죠. 요것을 표준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근데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x제곱 앞에 2가 붙어 있어요. 2가 붙어 있어. 그럼 2로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그걸로 무조건 묶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4는 어차피 뒤에다 그냥 붙여놓을 거니까 안 묶어도 돼요. 앞에 둘만 2로 묶어주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 아까하고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지? 희주야 여기 얼마가 있어야 적당할까? 그렇지. 요 녀석에 대한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당연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주용아 요렇게가 만나서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야 돼?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괄호 밖으로 나갈 때는 이 분배 받아서 나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2가 분배돼서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다 하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주영아 꼭지점이 어디? 오케이. 이렇게 꼭지점을 찾을 수 있다.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29쪽에는 이차 함수의 식 구하기 있습니다. 이차 함수의 식 구하기. 그래서 이차 함수 식을 구할 때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져 있거나 혹은 추계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 추계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을 때 자 꼭지점이 1,4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4에다가 꼭지점을 만들고 1, 띵띵띵띵 여기다 꼭지점을 만들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이차 함수가. 그러면 이차 함수라는 것은 원래 항상 자,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요 세로선에 의해서 좌우의 모양이 대칭이거든. 그치?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좌우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지? 그때 그 가운데 지나가는 이 점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불러요. 이차 함수의 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은 항상 꼭지점을 지나가게 그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 이 축을 나타내는 식은 늘 뭐가 되냐면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면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가 무조건 같아요. 그럼 준영아 예를 들어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면 축방은 어디야? x는 무조건 이걸 가져오는 거라고요. 꼭지점의 x 좌표를 x는 몇 이렇게 써주면 그게 이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라고. 늘 마이너스 2 꼭지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x는 얼마라고 쓰시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사실은 둘 다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꼭지점을 직접 알려주거나 혹은 축의 방정식을 알려줬다는 건 꼭지점의 x좌표까지는 알려준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둘 다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형, 둘이 똑같이 표준형으로 풉니다. 표준형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면은 그래프 위에 지나가는 점 3개. 그냥 점 3개니까 이거는 꼭지점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이때는 일반형으로 풉니다. 그리고 3번, 자 3번처럼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요런 형태로 우리는 이차함수를 찾는데 이 요런 형태라는 걸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인수분해형. 이거는 그냥 내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차함수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써주면 이게 바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 때의 이차함수 식을 찾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우리 뒤쪽에 문제 한번 볼게요. 130쪽에 가서 요런 걸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요런 걸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4,-7이다. 꼭지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아까 설명은 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 아까 그거보다. 자, 첫 번째 단계는 -2로 묶어줘야 될 텐데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만 묶으라 그랬죠. x항까지만. 그럼 -2로 묶어주면 요 안에가 x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죠? -2로 묶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다가 요놈에 대한 주용아 뭘 붙여라? 반의 제곱을 붙여라. 이거의 반의 제곱이 뭔데? A 제곱이지, 그치? 맞죠? -2a를 반 하면 -a인데 그거 제곱하니까 그럼 요거 해주고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해주고 괄호 닫아야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요 상황에서 자, 요렇게 세 개가 혜원아, 요렇게 세 개가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니까 밖으로 나가면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2a 제곱이죠. 얘까지 하면 뭘까요? 그렇지. -a 제곱, -b 제곱, -6b 이런 상황이 되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대답해봐. 사연이가 한번 대답해봐.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에요? a 컴마 다. 그렇지. 이게 꼭지점의 좌표인 거야, 이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그 꼭지점의 좌표가 4,-7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여기가 4인 거고요. 여기가 -7인 거죠. 얘가 4, 얘가 -7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 값은 4라고 나왔고요. a 값이 4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여기 x 자리에다 a 자리에다가 -4를 넣어봐. 그러면 -16 -b 제곱 -6b가 -7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b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죠. 그래서 b 값은 -3이 되겠네요. 그죠? a는 아까 4였고요. 그치? 답은 -12 요렇게. 그치?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는데 약간 이제 문자를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밑에 있는 문제 보면은 조건이 이래요. 축의 방정식의 x는 1이에요. 하윤아, 그럼 아까 축의 방정식의 x는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꼭지점의 무슨 좌표를 알 수 있었다? x 좌표, 그쵸? 그러니까 a라고 안 쓰잖아. pq라고 썼을 때 p. 그치? 꼭지점의 x 좌표가 지금 얼마구나? 1이구나. 그치? 1. 꼭지점의 y 좌표는 알아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르니까 q라고 쓸게요. 이렇게 꼭지점을 써요. 그러면 아까 전에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문제를 어떤 형태로 시작하라 그랬니? 승호야, 무슨 형으로 시작하라 그랬니? 표준형. 그치?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형 중에 표준형으로 시작해라. 표준형이 이거였잖아요. y는 a 괄호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이걸로 시작해라 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P값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P값 꼭지점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요 점과 요 점을 둘 다 뭐 할까요?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대입해야죠. 그쵸? 대입하겠습니다. 자,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y 자리에 0이 들어가고 x 자리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a 플러스 q 요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자, 또 4,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x 자리에 4가 들어가니까 3제곱 9a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네. 그럼 이거는 연립방 정식이잖아. 둘이 그냥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두 식을 빼면 되죠. 빼가지고 p 찾고 q 찾고 a 찾고 찾으시면 됩니다. 빼볼까요? 빼면은 좌변은 5가 되나? 5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5a가 되죠. 그럼 a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1이란 얘기.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q는 얼마일까? q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표준 형식에서 얘도 찾았고 얘도 찾았잖아. a도 찾았고 q도 찾았으니까 표준형을 완성할 수 있어요. 표준형 완성시키면 y는 마이너스 괄호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아까 서연이가 한 거. y축과 만나는 데를 찾고 싶으면 서연 어떻게 해야 돼? x에 0 넣어야 돼. 그치? y 절편을 찾으면 되니까. x에 0 넣어요. 그래서 x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0,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3만 쓰지 말고 좌표를 쓰라 그랬으니까 0,3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서는 요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130쪽까지만 우리가 숙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조금 이제 까먹을 때가 됐거든요. 그 RPM은 67까지죠. 7까지고 지금 내가 개념 원리랑 RPM을 봤을 때 안 밀리고 다 지금 앞에서부터 쫙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프린트를 하나 줄 건데요. 이 프린트 뭐냐면 지금 우리가 풀었던 개념 원리 교재에 필수 예제하고 그 확인 체크만 거기 있는 페이지만 쭉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교재를 한번 풀었던 거를 다시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 내가 이거 줄 사람들이 누구냐면 준영이, 혜원이, 하윤이, 주용이, 서연이, 예진이 까지는 요거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필수 예제만 있는 페이지거든. 그래서 복수 프린트를 받은 사람들은 복수 프린트는 40쪽까지 한번 풀어와 봅시다. 그리고 이게 40쪽이라고 해서 1부터 40까지가 아니야. 중간에 건너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진아, 너는 이걸 받을래? 아니면 RPM 짝수만을 풀래? 이걸 받을래? RPM 짝수만을 풀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개념 원리가 처음에서부터 31까지 여기까지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나는 되어 있는데 조금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오늘 3교시에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서진이랑 민서 그 다음에
희주 돼 있니? 30일까지? 처음부터 30일까지 빠짐없이 다 풀려 있나요? 그지? 그러면 희주하고 승우는? 그래 31쪽까지 다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이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 숙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이따가 3교시에 내려와 가지고 보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가 돼 있는데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은 와도 돼요. 이따 3교시에. 수고했습니다.